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또 하나의 어떤 예측 기사를 또 한번 부풀리는 정도의 내용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뉴스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송을 할 때 자꾸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뭐 누군가의 질문을 듣고 이것을 답하는 형식의 이런 내용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 질문이란 단어도 맞지 않고 뭐 답도 맞지 않겠죠. 왜냐면 정답을 제가 모르는데 질문을 듣는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그냥 서로 의견 소통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회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께서 저번 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거의 회사 업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전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아, 현재 많이 빠졌으니까 저희도 뭐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좋게 좋게 마치 설명하듯이 위로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번 주 하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누구를 위로하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저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작을 한 지가 조금 된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장에서도 잘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적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뭐 금리라든지 환율은 당연히 기본 전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뭐 따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쪽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쪽을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신뢰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쪽에 어떤 데이터들을 통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심리적인 어떤 내용들만 부각이 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자체들이.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아,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뭐 빠진다의 쪽보다는 당연히 작은 어떤 파동들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들을 어떤 실적들에 대한 어떤 숫자들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설명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명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설명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런 논리들을 저희가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그게 맞는 것이어야지 설득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논리로 지금은 더 이상 시장이 빠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뭐 다양한 어떤 숫자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음, 그럼에도 두 가지의 관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뭐 이런 장세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어느 구간일까요? 이게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면 2017년도, 18년도의 고점을 이루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뭐 이런 모습인데, 분명히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그런 숫자들이 아주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또 일정 부분 올라가면 그런 숫자들이 잘 맞지 않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락할 때도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은 잘 맞다가 어느 순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떤 이렇게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장이 길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일정 부분 이상, 일정 부분 이상에 올라가면, 그리고 일정 부분 아래로 시장이 빠지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그러니까 각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그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에서는 어떤 평가도 맞지 않더라고요. 숫자들이. 그럴 때 확인하는 어떤 지표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쭉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부터는 어떤 논리가 들어맞지 않다, 오직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누구나 주식하고 싶어하는 이런 구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게 작년 요 언저리였잖아요. 작년. 그쵸? 시장이 이 언저리까지, 저희는 요 언저리까지가 그냥 여기서부터 과매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었고, 여기가 과매수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장이 쭉 올라왔을 때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는 잘 안 된다, 뭐가 됐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저 심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았을 때 이 윗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 윗부분,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은 손절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손절. 이익 실현 손절을 자주자주 해줘서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막 하락하는 요런 구간에서도 일정 구간은 잘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근데 이 구간도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과매도 구간이겠죠. 이 과매도 구간을 진입하면 시장에서 숫자들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 역시도 심리에 의해서 그 지수가 움직이고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뭐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구간, 이 과매도 구간은, 이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구간으로 봅니다. 추가 매수 혹은 홀딩, 신규 매수, 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뉴스들이 일단은 좋은 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나오고, 안 좋은 실적들의 이야기들만, 회사들만 더 많이 나와요. 더 부각되고.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과매수와 이 과매도, 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
아래에 있을 때가 좋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 이 위에 있을 때, 이 구간에서들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 위에 있는 구간은 그 어떤 논리 숫자로도 설명되지 않는. 근데 지금은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은 매도하고 도망 나가는 구간이 아니고요. 그냥 홀딩하거나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를 이제 서서히 늘려가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의 개념에서.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홀딩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종목을 교체하거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과매도 영역을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 지수가, 이때 진짜 내 종목이 안 간다면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지,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구간에서는 종목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혹은 회원이 아닌 분들도 가장 많이 전화 왔던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체해야 되느냐, 손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단계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이 언저리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시장이. 근데 여기서는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사실 좋든 안 좋든 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숫자들이 검증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그때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구간으로 보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이 이 구간일까? 여기까지 왔을까? 혹은 이 바닥까지 왔을까? 이거를 뭘로 보느냐라고 하면,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그 지표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율을 하는 거.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고도 하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뭐라고 할까요? GDP와 우리의 시총을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 GDP와 시총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그 구간은 몇 정도이냐면 91%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부로 더 떨어졌을 거예요. 90 미만으로. 90 미만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GDP와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그 비율이 60에서 80 정도면 이거는 그냥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0% 이상을 넘어가면 이거는 고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GDP 비율이 117%, 약 한 120% 가까이 됐었습니다. 됐었고, 현재는 한 90% 정도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80 아래는 잘 오지 않아요. 80 아래로는 거의 가지 않고요. 이게 그 최근 5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평균값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균값이 96 정도의 비율이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117% 정도의 비율이 나와요. 117%.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5년 내 가장 낮게 나왔을 때가 85%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요 상황이에요. 90% 정도. 그러니까 아주 최저점을 찍으러 갈까 라고 본다면, 지수는 일단 최근 5년 정도에 근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근접해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8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80 이하의 그 코스피 지수의 가격은 18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 100까지 간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2328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20 과매수되는 영역은, 왜냐면 GDP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지거든요. 2794포인트까지. 근데 지금 여기 거를 상상할 건 아니고 요 원저리만 상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수가 GDP 비율 80%까지 떨어질까? 저는 이렇게까지 오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고, 최근에 최저점인 85%까지 오기도 사실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1862. 만약에 우리 시장이 1862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디 정도냐면, 오늘이 이 날짜에서 한 요 정도에서도 봐야 되니까, 잠시만요. 오늘 날짜에서 보면 앞으로 한 4% 정도 지수가 하락하면 4% 지수가 하락하면 이 금액이 1862가 한 요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4% 정도가 하락하면 GDP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이때는 어떤 모멘텀을 떠나서 아주 싸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논리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싸다는 것만큼 어떤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보면 그 흔히 PBR이라고 하는 이 PBR 지표를 예전처럼 많이 쓰려고 좀 안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2008년도에도 0.7배 정도까지, 77배 정도까지 이 PBR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언제일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의미 있는 숫자 2003년 때. 사실 PBR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 2006 원저리가 0.78배, 2003년 이라크 전쟁 뭐 기억나시죠? 그리고 2008년 요때가 0.7배. 그리고 2011년도가 요 당시 때가 0.95배까지 PBR이 떨어졌던 거고, 2015년도가 2015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 그쵸? 요 때가 PBR이 0.9, 이때 0.87배. 그쵸? 그리고 2018년도 10월 달. 작년 다 10월 달 다 기억나시죠? 요 때가 0.79배. 현재가 0.8배 정도 돼요, 현재. 그러니까 PBR로 보면, PBR 역시 봐도 근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PBR을 뼈무게라고 하죠. 뼈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도 뼈무게 이하로 다이어트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아무리 빠져도 그 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PBR 무게만 이하로는 빠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뼈 무게, 그러니까 PBR 역시도 거의 하단에 왔고, 그 다음에 버핏 지수,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버핏 지수 역시도 지금은 상당히 낮은 90%까지 와 있거든요. 90%까지가 오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그쵸? 거의 없었고, 근데 이것을 만약에 8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1862거든요. 1862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서 4% 정도 마이너스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쭉 고점, 버핏 지수 117%까지 빠지고, 지금은 이 82 여기라고 하고 92 여기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까지를 터치한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을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이런 적이 아니잖아요. 요 당시 때가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1862포인트이기 때문에 2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피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시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일 하기 싫은 구간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 구간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매일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해도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 기간을 알 수는 없어요. 이 기간이 얼마까지 존재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파동들이 존재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사치라면 시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시장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치거든요. 가장 안 좋을 때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듯이 저는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이 누가 뭐라 해도 지금 구간은 매수를 서서히 늘려나가는 구간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쭉 오다가 어느 순간 탁 바닥의 시점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한참 지나고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 떨어질 때도 언제가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언저리라면 저는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바닥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간으로서 변동성을 극복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고민했어요. 좀 멋져 보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맞을지 틀릴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을 멋을 내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이 이 시장에서 현재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아주 저평가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바닥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홀딩하고 오히려 비중이 있다면 비중을 늘리는 것이고, 만약에 종목이 보유 중이라면 홀딩하는 것이고, 그 종목의 교체 여부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완전히 올라왔을 때 그때 내 종목과 시장을 비교해서 교체 매매를 한다라고 봐요. 지금 시장도 뭐 실적도 아무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체 매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교체 매매에 대한 생각을 그 이후에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주간 차트인데요. 지금 보는 건 주간 차트 5주 주간 차트가 한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파란색을 이렇게 크로스 다시 올라가는 거. 지금 보면 이 파란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만약에 이 빨간색이 이렇게 가다가 통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 그때는 교체도 고민해보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 구간은 2018년도에도 이 정도의 과매도는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은
저희가 보는 그 스토캐스틱 그 변경된 스토캐스틱 수치를 보면 2008년도에도 이 과매도 구간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과매도 구간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급락 뒤에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락 뒤에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한 하락 뒤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고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 뉴스를 분석하고 뭔가를 해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저 시장에서 이 시장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회원분께서 이야기하시기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그날 시장에 그날이 오면 매수하고 이 그날의 포인트가 깨지면 매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안에서 이건 장기 파동이라고 보고 단기 파동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반을 짜게서 봐야 돼요. 이 상승 구간과 이 하락 구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에만 힘을 써야 돼요. 매도 포지션이 아니고요. 이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만 잘 맞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 구간에서는 그날이 상당히 잘 맞고요. 그날이 상당히 잘 맞고 그날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하락 구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날보다는 하락의 어떠한 비중을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잘 안 맞을 가능성도 높아요. 대세 하락 중일 때는. 그리고 그날이 나와도 시장이 매우 짧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과매수, 과매도 역시 이때는 둘 다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그날이 아주 잘 맞아서 매수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모든 차트, 모든 보조 지표 숫자들을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쪽에만 가치를 두고 보는 것이고 이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과매수, 과매도 지역은 다 맞지 않아요. 다만 이 싸냐 안 싸냐의 개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은. 그러니까 이 구간은 싸냐 비싸냐의 구간, 이게 고평가되었냐 안 되었느냐를 더 보지 이때는 어떤 숫자를 대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싸졌냐 비싸졌냐를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날이 나와도 매도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약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역시도 싸냐 안 싸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 과매도 구간을 이탈해 버리면 그때는 다시 논리적으로 또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저 자신에게 지금 말을 해보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내 편이고 좋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비중이 좀 더 과하게 싫더라도 지금보다 4% 이상 지수가 하락하기는, 그러니까 1862포인트까지 하락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고, 만약에 하락하면 그때는 정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 과정이 하락하고 바닥을 만들고 언제 상승하는지 이 구간은 알 수는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잔파동과 시간은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뉴스도 너무 부정적인 뉴스를 굳이
이렇게 빠져서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방송을 좀 자제하고, 왜냐면 확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을 그저 지금은 한동안 계속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주간 차트상에 5주와 2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그 주간 차트상에서 20주 아래 주가가 놓였을 때는 시장을 계속 아직은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파란색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파란색 아래에 있을 때 2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이평선 되겠죠. 시장이 이 아래에 있을 때는 항상 매도 쪽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고 선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요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인버스를 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도의 어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확실히 매수만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시고, 주가가 이 파란색 선 100일 정도 되는 100일, 그러니까 20주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매도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전략을 취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이 100일 정도 이평선 위에 올라오기 이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수급 정도로 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좋은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계속 찾아 읽고, 리포트를 읽고, 좋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이 비논리적인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시장을 아무리 째려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비관적보다는 낙관적인 시선으로 좀 더 자기 수양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시간이 지날 겁니다. 지날 것이고, 한 5, 6개월만, 반년만 지나도 지금과 전혀 다른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못다한 내용은 내일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